네,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. 전화도 네 02786-102-102 한번 두 대의 전화, 문자는 013-3366-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.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. 종목명, 매수가, 비중 남겨주세요.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? 삼성 SDI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41만 5천인가? 네, 5%. 네, 41만 3천 원 맞으실까요? 3천인가? 네. 5%. 네, 5% 삼성 SDI. 지난주에 혹시 매수하셨을까요? 네, 잘못 들어갔나 싶어서. 네. 네, 조금 지난주에까지는 들고 왔는데. 네,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삼성 SDI. 역시나 이 전쟁 리스크로 이 거래일 연속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, 오늘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까요? 아무래도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. 민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자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뭐 어려운 장세, 뭐 종목 때문에 조금 들어갔으니까. 예,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. 아니, 괜찮아요. 예. 그것도 그러니까. 예, 근데 그렇게 삼성 SDI는 그렇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셔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업황 회복세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위치대고요. 일단 뭐 미국하고 이란 전쟁 이슈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을 갖는 구간대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요것만 아니었으면 요번 주에 있을 뭐 인터배터리, 코엑스에서 열릴 뭐 엑스포 그 이슈도 좀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위치대인데, 아무래도 지금은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좀 하는 위치여 가지고 단기 변동성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견제 좀 내셔야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지난주 삼성 SDI가 그래도 큰 폭으로 좀 46만 원에서 35만 원대까지 크게 하락을 좀 하기는 했는데 매물이 나온 조정은 아니에요. 그리고 요번 변동성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은 충분하게 좀 다시 상승을 좀 해갈 수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로 인식을 좀 하셔도 좀 되실 것 같은데, 비중이 5%시니까요.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하게 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셔도 좀 되실 것 같아요. 추매 전략을 좀 알려드리면은요. 시장이 아직 변동성이 끝난 건 아니에요, 시청자님. 그래서 하루 이틀 조금 더 변동성이 나타나 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바로 상승해 줄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시장이 밀렸을 경우 35만 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 두셔도 됩니다. 62평선을 지지받는 구간대에 그리고 평단가를 조금 낮춰 놓으시고 비중을 조금 늘려 놓으셔도 괜찮은 종목이, 어차피 2차 전지 섹터는 시장 안정세가 찾아가면은요 회복이 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인식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. 만약에 바로 상승할 경우 41만 원 매수가 근방이 회복이 좀 되어진다 했어도 추가 매수로 비중 늘려 가셔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47만 원 국면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노려보셔도 좀 되시거든요. 근데 이 47만 원이 또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은 신고가를 또 달려나갈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셔도 좀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7만 원을 잡고 접근을 하시고요. 2차 목표가는 52만 원까지 2차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내일 모레 좀 들어가 되지, 조금만. 네, 조금 시장 조금 밀을 때, 조금 흔들렸을 때 추가 매수 조금 해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35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추가도 가능하다. 1차 목표가 47만 원, 2차 목표가 52만 원 설정 주셨네요. 잘 참고해 보시고요.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연결 잘 되셨고요. 어떤 고민 네. 있으세요? 네, 성경기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15만 6,200원에 20%요. 네, 15만 6,200원에 15%. 20%요. 야, 20%. 네.
산일전기도 그쵸, 삼성 SDI와 마찬가지였습니다. 잘 가고 있던 종목 역시나 전쟁 리스크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펀더멘털이 훼손이 된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볼게요. 김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래도 고맙습니다. 예, 어려운 장이지만 좋은 종목 가지고 계세요. 물론 손실 중이긴 합니다만 예, 저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사실 산일전기가 이 특수변압기 회사, 물론 뭐 다른 변압기도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예.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30%대가 나오는 가장 국내에 상장된 변압기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예.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오히려 특히 요즘에 또 태양광 쪽이 먼저 우선 또 집중이 되는 이유도 예. 가장 빠르게 설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예, 그죠? 예.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되고 있는데 신재생용 특수 변압기가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. 그래서 예. 그쪽에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들을 일단 먼저 눈여겨보고요. 두 번째 제가 이것을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것이 공시가 나온 게 지난달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예. 2대 주주가 이제 요즘에는 최대 주주나 이제 그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먼저 매각하기 전에 사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공시가 나온 걸 보니까 2대 주주가 전체 주식수 10%꽤 많은 물량이죠. 10% 물량을 매각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예. 이제 4월 1일 안에 최근 한 달 사이에 아마 이제 하게 될 텐데요. 보니까 15만 9,500원이면 매각가가 예. 이게 근데 지금 현재가보다 그래도 한 2만 원 이상, 10% 이상 높은 가격이잖아요. 근데 이게 금액이 무려 4,800억이 넘어요. 근데 4,800억이 넘는 큰 돈을 15만 9천 원이라는 그 가격에 지금보다 10% 이상 더 싼 가격에 매수를 누군가 해 간다는 것은 그 해당 투자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이게 20만 원 이상은 가져야 이들한테도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되고 투자하는 보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성사가 아마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로 최근에 이런 식의 딜이 나왔던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어요.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이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. 자,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또 기회 삼아 행여 좀 밀린다. 물론 비중이 20%면은 뭐 적지 않게 있으신 건데 정말 여력이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또 이게 또 만기라는 것들 지나야 되니까 그런 이슈로 오히려 좀 떨어진다? 더 사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3월 달을 한번 기회로 삼고 오히려 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목표 주가는 일단 20만 원까지는 한번 트라이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매수해도 될까요? 이 시장은 어차피 지금 조정이 있고요.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. 변동성을 활용하자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. 뭐 그렇다면은 저는 뭐 오히려 뭐 13만 원 언저리 뭐 그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. 예. 13만 원 쳐예요. 네네네. 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예, 지금 현재가는 조금 높으나요? 그러면은 높진 않은데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싸게 사자는 전략입니다. 네, 시장님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.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대응해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인셀 볼게요. 19,400원에 비중이 50%입니다. 이인셀도 역시나 이 변동성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. 비중이 많으세요. 사실은 우리가 이 변동성 구간 전에도 손실이셨거든요.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, 민정욱 의원님? 자, 이어세 같은 경우는 뭐 줄기세포 관련주이긴 한데, 뭐 작년 하반기나 뭐 올 상반기 때 그렇게 커다랗게 상승 탄력을 좀 받으면서 좀 올라왔다고도 좀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비만 쪽하고 항암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, 지금 뭐 줄기세포 쪽에 50%를 굳이 들고 가실 이유는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
EN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일단 18,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좀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 위쪽으로는 매물이 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대예요. 그래서 18,000원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을 절반은 기본적으로 좀 줄여놓고 보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기본적으로 14,300원을 지지를 못 받을 경우는 밑으로 또 흘러내리면서 이 앞전 저점 국면까지 또 한동안 오랫동안 좀 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밑으로 14,300원 위험관리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14,300원 지지여부를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차적으로 18,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서 남은 비중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고요. 저희 다음 종목 현대차 볼게요. 58만 원에 30%. 아무래도 이 유가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. 그 전에 정말 쌩쌩 질주를 했거든요. 현대차 어떻게 보세요? 사실 뭐 유가 타격도 타격이지만 사실 뭐 전기차도 워낙에 강점이 있으니까 꼭 무조건 다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그런 것들보다도 아무래도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이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가치 반영.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산업의 성장 섹터에 그런 가치 반영도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시장 리스크도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, 특히나 워낙에 이미 현대차는 외국인 지분율이 꽉 차 있는 50%가 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뭐 비중 한국 주식의 뭐 셀이 아니라 뭐 비중 축소 일부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요. 현재 보면은 사실 뭐 시가총액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현재 현대차 전체의 시가총액 이상도 평가를 하는 곳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이렇게 뭐 어차피 현대차를 선택하셨다면은 조금 더 장기적 그런 또 안목으로 좀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. 물론 이미 30%라는 비중을 다 가지고 있어서 추가 매수의 기회가 좀 없다라는 좀 여력은 좀 낮다는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일단 홀딩을 좀 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시장은 어차피 조금 뭐 좀 지나고 나면 곧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지금 이미 급등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점 수준 뭐 아직까지 조금 더 이탈 가능성이 있어요.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 확대 구간이니까 하지만 굳이 뭐 매도보다는 다시 한번의 이 아틀라스의 가치 뭐 제법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충분히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현대차는 우리가 매도보다는 홀딩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 다시 한번 그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차 챙겨봤고요. 저희 다음 종목 LIG 넥스원 볼게요. 80만 5천 원, 7%입니다. 목표가, 손절가 좀 가르쳐 주세요. 사실은 이 전쟁 관련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. 오늘만 보더라도 94만 원이 최고가였고요. 78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.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지금 미국하고 이란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뭐 방산주, 해운주 이쪽 섹터들은 변동성이 뭐 하루 그 다음 날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섹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시장이 안정돼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쪽 섹터는 또 다시 주가가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두고 계시는 게 좀 좋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최근 뭐 이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현무 이러한 것들이 일단 세계 증시에서 세계 시각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. 성능이 뭐 좋다 해가지고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뛰어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요. 주가 흐름은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갭상승 흐름은 언제든지 뭐 2, 3일 안에 또 한 번 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대신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는 주가가 또 계속 쉬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최종 마지노선은 70만 원. 70만 원을 지지받으면 또 다시 갭상승 한번 흐름 또 언제든지 나타나 줄 수 있거든요. 손절가는 70만 원 대응을 하시고요. 갭상승이 나온다 했을 때는 한 85만 원 국면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. 네, 손절가는 70만 원, 우리가 다시 한번 갭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면 85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 주셨습니다. 워낙에 장중에 변동성이 큰 만큼 잘 보셨다가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저희 노타 보겠습니다. 47,000원에 5% 진단 부탁드려요. 역시나 노타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. 사실은 이 전에도 계속 좀 꺾여 있는 하락 추세였거든요. 어디까지 하방이 열려 있을까요? 어떻게 대응해요?
사실 노타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. 이게 상장 전부터도 한 1조 원을 넘나들고 그랬던 회사고 AIA에 있어서 경량화에 있어서 이런 그 플랫폼을 두루 갖출 수 있는 그런 또 회사. 특히나 최근에 작년 12월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솔루션 납품 그리고 지난 2월에도 필요사 AI에 또 납품하기도 했었고요. 이전에도 뭐 삼성전자, ARM,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을 주로 이제 고객 그 사로 두고 있었던 회사고요. 이 회사 보면은 사실 주요 주주, 그러니까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과거부터 주요로 있었던 회사들이 상당히 또 이제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카카오 등등의 좀 이제 그 LG CNS 이런 회사들이 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3개월 보호 예수 기간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물량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 조금 이제 그 이후부터 원래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매수 풀리는 거 나오면은 조금 거래도 좀 나오면서 받아주는 수급들이 좀 나오곤 하는데 최근에는 좀 거래 없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시장 충격과 함께 더욱더 떨어지지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또 전쟁이라는 또 폭탄을까지 맞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그러니까 특별한 이렇다 할 반전 없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지금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회사도 어느 정도 하락할 정도의 흐름은 지금 이미 나왔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물론 이제 앞서 언급을 드렸었던 네이버라든지 주요 주주들이 아마도 저는 매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6개월 차 지나는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저는 저점을 모색하리라라고 보여지고요. 그 시점은 대략 한 이제 6월 달 정도 되겠네요. 그 정도에서 다시 저는 주가는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우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즈음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한번 엿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한 6월까지는 좀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. 이 종목 반드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. 저희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다음 종목 SO일 볼게요. 143,400원 10%. 아이고 살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함께 체크하고 올게요. SO일을 왜 매수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. 워낙에 이제 전쟁 관련주들로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내가 이거라도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? 이런 마음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. 지금 손실폭이 이 단기간에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. 어떻게 대응할까요? 자, 일단 들어간 이유는 저 역시도 좀 알 것 같은데 주식 투자 가장 쉽게 하는 건요. 그냥 기존 주도 섹터 싼 구간대 형성이 좀 되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요령 중에 좀 하나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장 빠지고 있을 때 튀는 애들 먹으려다가 그게 고점에서 걸리면은 상당히 오래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유가의 관련주들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전부 다 좀 단기적으로 튀는 흐름이에요. 근데 이게 뭐 1주, 2주, 3주 계속 그러한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. 단기 뭐 한 2, 3회 정도 단기 급등했다가 또 위쪽에서 고점 형성이 좀 되면은 올해 또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머릿속에 미리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위험 관리는 11만 4천 원. 11만 4천 원 지지 못 받으면은 쭉 오랫동안 또 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. 위쪽 장대 연봉에 거래량이 좀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못 받으면은 오래 고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11만 4천 원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위험 관리 대응 잡으시고요. 위쪽으로 튀면은 16만 원까지 지지받고 튀면은 16만 원까지 한번 칠 가능성도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. 단기 유가 급등 흐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16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4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손절 라인은 11만 4천 원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. 이 유가 급등락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한다면 16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 주셨으니까 꼭 그 자리에서는 입절하는 전략 기억해 보시고요. 저희 다음 종목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. 31,200원에 비중 30%. 러시아 계약 취소 이후에 하락하고 3천 수주권 공시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시간 관계상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조선주들은 이번 리스크에 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사실 뭐 러시아 취소권은 크게 염려 없는 것이 지금 러시아랑 이 자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저는 취소가 뭐 다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 염려할 거 아니다. 기본적으로 이번 이란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LNG.
특히나 미국산의 북미 지역의 LNG가 가장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LNG 종목들 시국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LNG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, 특히 FLNG 쪽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또 이제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전쟁에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런 쪽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충분히 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물론 비중은 이미 30%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홀딩을 하셔도 충분히 물론 저 고점에 사셨는데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최근에 취소권 염려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크게 염려하지 말자. 우리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. 홀딩 전략 주셨고요. 저희 한일 단조 볼게요. 4,500원 20%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? 목표가 부탁드립니다. 역시나 전쟁 관련주 오늘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?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요? 어떻게 보세요? 자,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 좀 하나인데 오늘 일단은 장중에 좀 강하게 상승 파동이 형성된 다음에 단기 차익 매물이 꽤 좀 나왔어요. 그래서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실리면서 단기 고점이 형성이 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종가 지지가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. 3,700원 마지노선, 최종 마지노선 설정을 좀 해두시고요. 이 라인 지지가 된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연출이 좀 될 수 있는데 거래가 붙어서 걸렸기 때문에 크게 상승은 제한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. 4,400원. 4,400원 정도 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. 예. 네, 3,700원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매수 단가 조금 아래죠. 4,400원 정도 오면은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. 한일 단조까지 챙겨봤고요. 저희 매커스 볼게요. 31,800원에 비중 5%. 충동적으로 샀는데 상승 가능할까요? 충동적으로 언제 매수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. 계속 오르네. 나 이거 사고 싶어. 덜컥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아무래도 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3차 상법 개정안이 부각되면서 자사주 소각 그런 또 기대감들이 워낙 있었고 어찌 보면은 이제 뉴스가 나올 무렵에 이제 사실 것 같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뭐 좀 이제 고점에 좀 손실이 좀 나고 계신데 자 물론 이제 아직 키가 남아 있긴 하죠. 실제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회사가 물론 이게 반도체지만 유통 쪽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성장성을 조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기억은 하셔야 되고 그래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에 나와서 좀 부각이 된다면 저는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또 고점 매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추가 매수할 만한 좀 시장 분위기는 아니니까요. 일단 홀딩만 좀 유지하시다가 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저는 반등 시에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 번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은 홀딩 의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네, 시장이 다시금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. 매수 단가까지는 한번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. 이제 스피드 생략 코드로 이어볼게요. 종목 열어주세요. 풍산, 농심. 풍산이 뭐 구리, 방산 두 가지 키워드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. 아마 이 종목만큼은 꼭 수익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실 것 같아요. 풍산이랑 농심 챙겨볼 텐데요. 풍산부터 보겠습니다. 126,000원 20%. 목표가를 설정한다면요, 민정우 의원님? 자, 풍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, 구리 관련 주인데 일단은 지난주에 단기 갭상승 이후로 한번 매물이 한번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단기 고점은 일정 부분 좀 걸렸다고 좀 보여지고요. 이 종목이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은 13만 원을 소화를 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앞쪽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소화가 안 되면은 흘러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첫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위험관리 102,000원, 102,000원 최종 마지노선 잡으시고요. 13만 원이 소화됐을 경우에는 145,000원까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농심. 내수주죠. 시장에서 현재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는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. 단기 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제한이 좀 따를 수밖에 없어요.
41만 원 정도 오면은 또 다시 저항받고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41만 원까지는 우선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좀 노려보고 비중을 추후에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, 밑에 뭐 손절 대응은 굳이 중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 41만 원 반등은 우선 노려보자. 그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풍사는 10만 2천 원 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자. 지지받고 반등한다면 13만 원 소화 이후에 14만 5천 원까지도 반등 모색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. 농심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기보다는 홀딩해서 우리가 41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자 말씀 주셨습니다. 전략 잘 참고해보시고요. 저희 다음 종목들 볼게요. KBI 동국시럽 사면 올라와 있습니다.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도 언급드렸지만 KBI 동국시럽이 생소하지만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고 시총이 1,000억대가 안 돼요. 5년 전에 매수를 하실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셨거든요. 정말 계좌 볼 때마다 이 뒤집어진다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. 먼저 KBI 동국시럽 보겠습니다. 1,570원. 20%. 김성준 의원님 5년 보유하셨으면 저희가 매도 사인을 드려도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. 그 점 고려하셔서 좀 대응해 주세요. 네, 사실 5년 전에 그 600원대에서 1,500원대까지 한번 이제 2배 이상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좀 전력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동국시럽 하면은 나름 이제 가치주 쪽에서 좀 있었던 그런 좋은 회사였고요. 실제로 최근에 실적, 물론 지금 동전주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회사가 실적은 괜찮아요.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고 주로 자동차 내장재, 외장재, 물론 그 아주 플라스틱 사출석형 대단히 성장성이 좋은 영역은 아니지만 이익은 나고 있는 그런 회사. 그래서 사실 뭐 동전주, 뭐 이제 상패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총이 760억대입니다.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는 회사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만약에 1,000원이 넘어가도 이게 52주 신고가가 될 정도로 오랜 기간 좀 침체돼 있고 수혜가 돼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뭐 저는 크게 부각되기는 어렵다. 뭐 당장에 막 팔아야 될 정도로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주목도는 많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등이 된다면은 그래도 1,000원대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그렇게 나온다면은 좀 매도하고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면인데요. 사면 사실 로봇 관련한 이슈로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. 사실 최근에도 뭐 사실 올라갈 때도 뭐 전환사채, 교환사채 발행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금 조달까지 성공을 했었고, 특히나 로봇 쪽에서 현대차 쪽에서의 또 이제 관여가 상당히 좀 기존에도 많이 있었던 자동차 부품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또 새만금의 이런 진출에 있어서 분명히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특히 이제 내일부터 노라모스버 시행,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2026 행사가 16일부터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로봇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, 이 회사도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.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 확대 구간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, 아직은 사실 시장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물타기 한번 해봐도 될 구간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KBI 동국시럽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. 사면을 일단은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잘 대응해 보시고요. 저희 수익 내비게이터로 금방 돌아올게요.